자, 이번 2강스포는요,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부동산의 개념 중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비교해 드릴 거고요. 특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법, 경, 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최근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좀 높여서 준부동산까지 나오니까요. 준부동산까지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강 스포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학은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무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둘 다 중요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론과 실무가 둘 다 중요한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이론 측면에서는 무슨 성? 과학성. 실무에서는 무슨 성? 기술성. 누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암기할 때는 이과, 실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과, 실기 많이 보더라? 그렇게. 문과보다는 이과가 실기 많이 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부동산학은 사익성도 물론 중요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익을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익이 강조되는 이유는 부증성 때문입니다. 공익이 강조되는 이유는 토지가 부족하고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부증성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 윤리성은 네 가지 윤리를 좀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종업원과 지켜야 될 고용윤리, 부동산 업자 간에 지켜야 될 조직윤리, 의뢰인과 지켜야 될 서비스윤리, 일반 대중들과 지켜야 될 공중윤리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전문성은 몇 개로 구분한다? 3차로 구분한다. 먼저 완전히 비전문가, 그러면 1차 수준. 업무 관련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2차 수준. 전문가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 3차 수준.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썼죠. 완전 비전문가가 감정평가하면 1차,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면 3차, 오케이? 중개업자가 감정평가하면 2차 그랬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자신의 중개 업무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맨날 하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인가요? 대물 활동인가요? 그러면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한다는 것을 무슨 활동? 임장활동. 임장활동 하는 이유는 무슨 성 때문? 부증성 아니고 부동성 때문. 문제 풀다가 장기란 말이 뜨면 무조건 무슨 성? 영속성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공간은 몇 층 공간이 있습니까? 3층 공간이 있죠.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하공간이 있는데 수평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 공중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실 점은 공중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의 지상권과 용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지상권 하지 않고 공중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죠.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법경기 3개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 건물 이렇게 2개 결합되는 경우 있습니다. 법경기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토지와 건물 2개만 결합이 되면 말 짧게 합니다. 복합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법경기는 3개나 결합이 되었으니까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토지 건물 2개만 결합되면 복합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이 있고요. 경제적 측면이 있고요. 기술적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적 측면을 뭐라고 한다?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법과 경제 묶어서 뭐요? 무형. 기술적 측면을 뭐야? 유형. 법은 몇 개? 2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누구하고 누구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누구? 토지 및 그 정착물 받고 준 부동산, 의제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그러면 둘 다 속해요. 뭐 갖고 구분한다? 준부동산 갖고 구분한다. 준부동산은 뭐? 광의만 있고 협의는 없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어디 있고? 둘 다 있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5개. 3본.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됩니다. 3본 생소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측면은 공자. 공자는 위환자?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됩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지만 소비재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쌉 가능.
토지는 생산재지만 소비재 될 수 있다. 자로 출발되는 게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자산은, 자본은, 자연은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산은 경제적 개념, 돈이니까. 자본도 경제적 개념, 돈이니까. 자연은 기술적 개념, 자연은 눈에 보이니까. 준부동산은요,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얘들은 감정평가 돼요? 돼요. 저당권 돼요? 돼요. 소유권 돼요?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재산하고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종류는 기계가 있고요. 재단이 있고요. 기타가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는 뭐?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까지는 뭐? 재단. 어업권, 임목까지는 기타가 됩니다. 난이도 좀 높여볼까요? 등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등록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등록은 쌤 수업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있다고 했었죠? 그럽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결말을 다 알고 스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등록은 자동차 등록이에요. 항공기 등록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어업권도 등록입니다. 그런데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입니다. 20개 집단을 등기해버리면 임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임목은 등기입니다. 그래서 준부동산 중 20톤 이상의 선박 등기, 기계 중에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등록인데 선박만 등기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 20개 집단 등기해버리면 임목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어업권은 등록,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법경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 일체로 다루는 복합부동산, 법의 2개 협광이, 구분 기준은 토지 및 그정책물이 아니라 준부동산, 경제적 측면의 3본 생소상,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의 공자, 위, 환을 기억해 주시고, 준부동산은 아주 세분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거 4가지와 등록할 수 있는 4가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부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서 강의 봐주시면 되고, 스포로 덮었을 것 같아 스포만 보셔도 됩니다. 저는 3부 스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부동산의 개념 위주로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일단 교재 22쪽 부동산의 속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이 둘 다 강조된다. 이론에서는 무슨 성이라 그랬죠? 과학성. 실무에서는 기술성. 둘 다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이론, 실무가 둘 다 중요한데, 이론에서는 과학성, 오케이. 실무에서는 기술성,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서는 뭐 많이 본다? 이과에서, 문과보다 이과에서는 실기를 좀 더 많이 본다. 이과 실기, 이과 실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 다 강조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요, 사익도 강조되지만 특히 공익이 많이 강조됩니다. 이 공익이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성, 공공성, 이렇게. 사회성, 공공성이 왜 강조되느냐,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증성.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부족하고 희소한 재화입니다. 부족하고 희소한 재화다. 그 희소한 재화를 이용할 때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공익의 목적에 조금 맞게 사용하자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사회성, 공공성,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부증성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이 필요하다. 윤리성. 윤리성은 거래 당사자도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업자들도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윤리가 총 4가지 윤리가 있습니다. 요거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자, 종업원과 지켜야 될 윤리가 뭐예요? 그러면 고용윤리 하시면 돼요. 업자들 간에 지켜야 될 윤리가 뭐예요? 그러면 조직윤리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업자, 여기서 말하는 동업자는 자본을 같이 내고 자본을 같이 내고 하는 동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끼리는 경쟁윤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들 간에는 조직, 특히 같은 동업자끼리는 경쟁윤리가 필요하다. 의뢰인, 서비스윤리라고 합니다. 일반 대중들, 공중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의 유형은요, 종업원과 고용, 업자 간의 조직, 의뢰인과 서비스, 대중들과의 공중윤리가 필요하다 하시면 되고, 특히 같은 동업자끼리는 경쟁윤리가 필요하다 참고하시면 돼요. 전문성 3가지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인데 완전한 비전문가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 1차 수준이라 그래요.
업무와 관련되면 2차라 그래요. 그리고 완전 전문가가 활동을 하면 3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감정평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감정평가를 했어요. 저거 한 10억 주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1차 수준의 감정평가라 그래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라면 몇 차? 3차라 그래요. 중개사가 감정평가를 한다. 자, 잘 들어보시죠. 중개사는 감정평가라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중개사는 중개를 하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개사가 감정평가의 완전한 비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눈만 뜨면 감정평가를 해요. 사실은 막말로 중개업자는 중개보다 감정평가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의뢰인이 와서 이거 얼마예요? 저건 10억이요. 저건 9억이요. 저건 9억 5천이요. 맨날 그 일을 합니다. 그죠? 만약에 감정평가하는 만큼 중개를 한다면 떼돈 벌지. 나도 강의 안 해. 그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긴 하는데 자기 업무 관련, 중개 업무 관련해서 하는 감정평가는 완전한 비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서 이걸 2차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비전문가는 몇 차? 1차. 그게 주업은 아닌데 자신의 업무 관련해서 그 일을 계속 다루면 2차. 그 일을 하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이거는 3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가사가 평가하는 건 3차, 중개사가 평가하는 건 2차, 그 다음에 완전한 비전문가는 1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가운데 저런 빌딩은 한 10억 정도 해. 그러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1차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 업무를 하셔요. 그러면서 저런 거랑 10억 주매 그러면 저 10억이나 해 그런다니까요. 수준이, 전문성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심지어 감정평가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다가 뒤늦게 자신의 공부 재능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교수님 저 감정평가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평가사 쪽으로 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되고 저런 부동산 10억입니다 하면 돈 줘요. 평가에 대한 대가로. 그래서 내가 그 서비스로 돈을 받는 순간 그건 3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완전한 비전문가 1차, 전문가 3차, 업무 관련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2차 수준의 전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활동입니까? 대물활동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다 대인활동인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인활동이라 그래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물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긴 한데 제가 그 적성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나면 기빨리고 막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이런 분들은 중개업 하시면 안 돼. 아시겠어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제가 나중에 친해지면 누군지 알려줄게요. 사람 만나는 걸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 대인활동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합격자 모임 같은 데 가서 합격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저는 너무 즐겁거든요. 막 이 테이블에 가서도 막 대화를 하고 이 테이블에 가서도 짠하고 막 그럽니다. 난 너무 좋아 그런 게. 근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 저랑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종아 난 그거 너무 힘들어 막 그래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기빨린데 피곤하대.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2차, 3차 안 가고 1차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이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무튼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대물 활동이라고 합니다. 대물. 그래서 혹시 차 타고 이렇게 물건 보러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약간 뭐 이렇게 역마살이 좀 있는 분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업에 딱 맞는 분들입니다.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세워서 막 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부동산업에 딱 맞는 분이니까 빨리 열심히 해서 필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 대물활동. 약간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부동산업을 잘 하시더라고. 정주의식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업을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 약간 보헤미안 집시 성향이 부동산 활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 아니고 대물 활동이다 그래도 틀리고요. 대물 활동은 아니고 대인 활동이다 그래도 틀려요. 아까 이론 실무 둘 다 중요하다고 했듯이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인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동시에 대일활동인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보활동은 됐고요. 임장활동.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부동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한다. 사람이 움직인다는 걸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장 답사지. 현장 답사.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 확인하는 것을 임장활동이라고 하는데,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토지는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근데 이게 시험에 어떻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부증성 때문에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은 시험이 끝나고 이걸 갖다가 복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부동성하고 부증성이 뜨면요, 헷갈리나 봐요. 나도 아직까지 왜 헷갈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증가되지 않는다가 부증성이고요, 움직이지 않는다가 부동성이거든요. 아니, 부동산이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 임장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임장이라는 표현은요, 중개 실무에서 쓰는 말 안 쓰는 말? 쓰는 말이에요. 실제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장 갔다 올게 라는 표현을 쓴다니까. 임장이라는 표현은 꼭 좀 기억을 하셨다가 중개 실무에서 나 잠깐 임장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임장 갔다 올게. 못 배운 사람들은 나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갔다 올게 하지 마시고 좀 격 있게, 아까 품격 얘기했죠. 언어의 품격. 임장 갔다 올게. 왜냐하면 내 부동성 때문에 임장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임장 가야 돼. 배려의 장기성. 자, 문제 풀다가 이 장기란 표현이 있어요. 장기란 표현이 때문에 꼭 요 표현, 영속성이란 표현을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닳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죠. 수명이 엄청 길어요. 이걸 영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속성 때문에 길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장기. 그러니까 나중에 장기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장래 이런 표현이 나오면 토지의 특성 예외 없이 영속성으로 간다.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간은요, 꼭 이렇게 3차원으로 다뤄야 됩니다. 수평 공간이 있고, 공중 공간이 있고,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세 개 공간을 합쳐서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하고, 특히 공중과 지하를 합쳐서 우리는 입체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평과 입체 또는 수평, 공중, 지하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필기 하나 해놓을까요?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그래요. 지표권. 그리고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그래요. 이걸 왜 필기해 드리는지 좀 알려드릴 겁니다.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합니다. 정말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지하의 반대말, 대응되는 말, 반대라기보다는 대응되는 말은 지상권인데, 그 민법에 가면 그 용익물권 중에서요, 지상권이라는 용어가 버젓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학은 민법보다 뒤에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70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그래서 지상권 쓰려고 봤더니만 민법의 지상권과 용어 충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양보합니다. 부동산학 양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표, 지하, 대응되는 개념은 공중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간은요, 수평 공간이 있고, 그 아래 지하 공간이 있고, 수평 공간 위에 공중 공간이 있는데, 이 공중 공간을 갖다 우리는 세 글자로 공중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수평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 지하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3차원 공간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부동산학의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우리 시험을 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교재 페이지는 25쪽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우리 시험을 봄이에요. 기출의 차가 뜨죠, 드디어. 최근 한 6개년 동안에요, 한 4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는 상당히 많이 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개념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 시험의 범위니까 지금부터 자, 한번 푸실까요? 푸시고 본격적으로, 아까 마음의 부담감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 맞춰야 됩니다. 부동산의 개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부동산학이 무슨 학문이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볼 때도 복합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목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고 불러요. 부동산 학이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도 복합 개념으로 다룬다. 복합 개념은 3대 측면 뭐예요? 법, 경기. 2대 측면은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형체가 없어. 기술적 측면만 유형. 기술적을 뭐라고 하기도 한다? 물리적. 이렇게 하기도 한다. 제가 논의 편의상 숫자를 좀 쓰겠습니다. 법에서는 2개, 경제적에서는 4개,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에서는 5개. 죄송합니다. 경제적에서는 5개,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는 4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률적 측면에서는 2가지 부동산이 있습니다.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협의, 광의가 뜨면 법경계 중에서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협의는 같은 표현으로 좁은 의미라고 하면 됩니다. 좁은 의미. 야, 너 왜 생각이 그렇게 협소해? 이럴 때 협자거든요. 좁은 협자를 씁니다. 광의할 때 광자는 넓을 광자예요. 광폭 타이어 할 때 광자라니까. 그래서 광폭 행보를 보인다. 광폭 타이어 할 때 넓다라는 뜻이 광의가 됩니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우리는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민법상 부동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법 99조 1항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민법 99조 1항에서는 무엇과 무엇만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중요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앞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4개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한 번 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요. 나머지는 다 동산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토지 및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뭐하다?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보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광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을 추구합니다. 준부동산. 이걸 갖다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준부동산은요, 공시방법이 부동산과 똑같아요.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 것들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업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까지를 갖다 우리는 기계 종류라고 하고요. 뭐요?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재단 종류라고 합니다. 재단. 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기계 종류 있고 재단 종류 있고, 그 다음에 어업권, 임목 같은 경우로 우리는 기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준부동산 3종이요 그러면 기계재단 기타 하시면 됩니다. 준부동산 3종이요 뭐요?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됩니다. 근데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협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은 우리가 앞으로 내내 배우시는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함 관계요. 자, 우리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정착물. 요거는 무슨 부동산이라 그랬죠? 협의 부동산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가 있죠? 준부동산이 있습니다. 준부동산. 자, 가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는 협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협의 부동산. 그러면 광의 부동산은 뭐냐? 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심하실 점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도 속하고 광의에도 속해요. 왜? 광의가 협의를 포함하니까. 그러면 협광의에는 둘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 협의에 속하냐고 광의에 속하냐고, 둘 다에 속한다고. 협의에 속해요 그러면 안 돼요. 협의에 속하는 거 맞는데 광의에도 속하잖아요. 광의는 뭐를 포함하니까? 협의를 포함하니까. 그리고 뭐를 추가적으로 더 얹는 거예요? 준부동산을 추가적으로 더 얹는 거예요. 그래서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 광의, 붙박이로 둘 다 박아놓고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준부동산 살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부동산은 첫 번째,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를 해버립니다. 공시방법을 갖추어서.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어, 그지? 그런데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유식한 말인데, 부동산으로 의지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잘 쓰는 말 아닌데 준부동산을 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조금 있어요. 소수긴 하지만. 그래서 의제 부동산 그러면 이건 준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된다는 것은 얘네들은요, 부동산처럼 소유권 됩니다. 별도의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 가능해요.
그다음에 부동산처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참고로 들으세요.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다 되는 건 아니고 임목하고 재단 두 종류 있습니다.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하고. 그래서 제가 중개는 왜 여기다 쓰는지 아세요? 준부동산 중에서 두 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목하고 재단하고. 모든 준부동산들은 소유권 대상이 됩니까? 예.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재단하고 임목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중개사법 시간에도 배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이요.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요. 혹시 재단이란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세트 메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장에 가면 공장 건물, 공장 땅, 그 다음에 기계차, 기계 공구들 세트로 묶어서 공장재단이라 그래요. 그걸 전부 다 합쳐서 퉁쳐서 광업재단 그래요. 광산에도. 그리고 업권, 임목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를 갖다 우리는 기계 종류라고 하고요. 공장재단, 강업재단을 재단이라고 하고요. 업권, 임목을 기타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긴 할 건데요. 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까지 요즘에는 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감정평가사 하시면서 이걸 난이도를 좀 높이거든요. 자, 방금 제가 준부동산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무엇과 무엇을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등기나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과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구분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등록하는 것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00% 등록입니다. 자동차는 등기는 안 돼요. 등록입니다. 건설기계 무조건 등록입니다. 항공기 등록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이고요. 어업권까지가 등록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어업권은 뭐 한다? 등록한다. 그 다음에 재단들은 전부 다 등기합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공장재단 등기합니다. 광업재단 등기합니다.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선박이요. 선박. 선박은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선박이라고 하거든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기선이란 게 있고요. 기선. 범선이란 게 있습니다. 범선. 그리고 부선이란 게 있습니다. 기선, 범선, 부선. 기선은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를 말합니다. 우리 사행정 사이클 기관, 삼행정 사이클 기관 그러잖아요. 기관 할 때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를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다. 그래서 기선. 범선은 돛으로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20톤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20톤 이상 등기 가능합니다. 그럼 20톤 미만은요? 등록합니다. 20톤 이상. 부선은 자생 항행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다른 배에 끌려서 움직일 수 있는 배를 갖다가 뜰 붙여서 떠 있기만 한 거예요. 지가 움직일 수는 없어. 자생 항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배를 부선이라고 하고 요거 100톤 이상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이라고 하면요. 선박이라고 하면 기관으로 움직이는 기선과 돛으로 움직이는 범선까지만 얘기하지 부선은 잘 안 쳐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선박 그러면 기선, 범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몇 톤 이상일 때만 20톤 이상일 때만 등기하는 거고요. 20톤 미만일 때는 등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20톤 이상의 선박 이렇게 할게요. 20톤 이상의 선박. 여기서 말하는 선박은 기선하고 범선까지만. 부선은 100톤 이상이니까. 그리고 임목이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35회 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문제인데 임목은요. 무조건 등기거든요. 근데 얘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목의 집단이어야 돼요. 한글은 안 돼. 수목의 집단이면서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임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목이란 글자 자체가 사실은 두 개 단어를 내포하는 겁니다. 뭐이면서 수목의 집단이면서 뭐 되었을 때? 등기되었을 때 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못되게 나왔어. 35회 때 한 그루의 소나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한 그루의 소나무는요 법령에 따라서 등기할 수가 없어요.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될 때 임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부동산이 사실은 8개거든요. 그걸 갖다가 굳이 둘로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같은 기계는 등록, 20톤 이상의 선박, 그러니까 기선과 범선은 등기, 어업권은 등록,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 그리고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임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임목, 등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4대 4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 3개 뺄 거고 1개 뺄 거거든요. 기계 3개는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권리 하나 있었습니다. 어업권은 등록,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 선박,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 그리고 수목의 집단임에서 등기되었을 때 임목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임목도 등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한번 보죠. 자, 토지 및 그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이제 둘 다 있어. 그러면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그정착물이에요, 중부동산이에요? 중부동산이에요. 중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인데, 이렇게 협광의로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법경기 중에서 무슨 구분입니까? 그러면 법률적 구분입니다 하시면 돼요. 법률적 구분입니다. 협광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 측면은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생산요소를 생산재 그러기도 합니다. 소비재, 상품. 요 5가지를 우리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요 5개는요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경제 활동을 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장입니다 하시면 돼요. 그 시장은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곳인가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 시장이죠.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돈을 주고요.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거든요. 얘네들이 상품을 제공하고 얘네들이 돈을 줍니다. 근데 이 돈과 관련되는 개념은 우리 시험에 낼 때는요, 항상 내 돈과 남의 돈을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돈을 자본이라고 그래요. 남의 돈을 부채라고 합니다. 회계하기 전에 이 둘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무엇과 무엇의 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본과 부채의 합입니다 하시면 돼요. 누구는요? 자산은요. 누구와? 자본과 누구의? 부채의 합을 말합니다. 그 시험에 나올 때 돈과 관련되는 개념인 자산, 자본, 부채가 뜨면 경제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뭔데? 상품인데, 상품은요 보통 이제 생산 요소가 투입되고, 요게 생산 요소를 생산재 그러기도 해요. 생산 요소, 생산재,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상품입니다. 그럼 제가 대표적인 생산 요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을 말하고요. 토지, 노동, 자본을 우리는 생산의 몇 요소? 3요소라 그래요.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죠. 소비재는 주택, 상가, 농작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배고플 때 빵 먹어요? 밀가루 퍼먹어요? 이렇게 물어요. 빵 먹지, 빵. 빵은 내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건데, 소비하는 건데, 빵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밀가루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고 잠자는 곳은 주택인데, 주택은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되어야지 주택을 소비할 수가 있겠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되고 내가 그 주택에 2년 살다가 드디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사가게 생겼습니다. 이 주택을 버리고 시장에 내어놓고 그러면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돈과 관련되는 개념 2개, 자산, 자본 기억을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생산재, 소비재,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법경기 중에서는 경제적 개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토지는 뭐라 그랬죠? 토지는 생산재라 그랬죠?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로 관광용, 위락용 토지의 경우가 그런데요. 토지를 소비함에 있어서 토지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마을 때 관광지 가서 우리 쉴 때 그때는 그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수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수요하는 겁니다.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서 좀 기억을 합시다. 토지는 대표적인 뭐가 맞지만 생산자가 맞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 있다 있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5개요. 자, 돈, 내 돈, 자본. 여기는 없지만 남의 돈, 부채 합쳐서 자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생산재 투입되고 소비재 상품인데 토지는 뭐가 맞지만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개념이 가장 쉽습니다. 기술적 개념은 얘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무형.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을 뭐라 그랬어요? 유형 그랬습니다. 이 4개는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여러분들 눈에 이거 3층짜리다 5층짜리다 보여 안 보여? 보여. 세 보면 돼. 공간. 눈으로 위치 좋다 나쁘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연 환경이 어떻다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 되는 것들입니다.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이 전부 다 기술적 물리적 측면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암기 코드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우리 지금 보고 오셨겠지만 5분 스포일러 강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기 코드 강의도 쇼츠로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계속 지속적, 규칙적, 반복적으로 암기 코드를 올려드릴 겁니다. 암기 코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다 도움 됩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5개 있거든요. 3본,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3본, 생소상 이렇게. 경제적 개념은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3본, 생소상. 여러분들 경기도 3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3본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그죠? 안양 옆에, 의왕 옆에, 군포 옆에 3본이 있는데 저기 지방 사람들은 3본이 어디 있는지 너무 생소하단 말이야. 3본 생소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본 생소상 기억하시고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고요. 기술적 개념은 자,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가 공자죠. 공자는 위가 안 좋아. 공자 위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자는 위환자, 12지장 괴양이 있나? 공자 위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12지장 여기 있나? 아무튼 공자 위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자 위환자 이렇게 공간, 자연, 위치, 환경입니다. 조심하실 점은 자로 출발되는 게 3개 있습니다. 이거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자연이 있는데 자산과 자본은 법경계 중에서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고요. 제목만 보고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할 때 자자생소상 하지 않았고 3본 생소상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공자, 위환자, 자를 강조했습니다.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산,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지만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다. 이거 틀리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진짜. 자산,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지만 자연은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봤었던 것은 무슨 부동산이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얘랑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학의 관점이 아니라 활동의 관점인데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요. 외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요. 토지,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요거를 독립적으로 본답니다. 왜요? 법이 그렇대요. 외국 사람들은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랍니다. 즉 하나랍니다. 왜요? 법이 그렇대요. 우리 법은요. 토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보고 외국에서는 토지, 건물이 하나랍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경매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민법에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할 때 배우시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따로따로 두고 있답니다. 그러면 됐어, 끝.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요. 자, 부동산 사고 파는 활동을 뭐라 그래요? 거래활동. 그럼 중개업자 찾아가 봐야 되겠지. 중개활동. 감정평가 받아봐야 되겠지. 감정평가 활동할 때는요. 자, 중개업자한테 내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집만 홀라당 팔고 땅은 안 파는 경우는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사고 파는 거래활동, 중개활동, 감정평가라는 활동을 할 때는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면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의 이름이 바로 복합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자, 제가 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복합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바로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게 여러분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걸 배우셨고요. 오케이. 두 번째로 정리하는 게 복합부동산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세 개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건물하기도 하고 정착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하나로 일체로 다루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긴 한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걸 틀리게 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좋냐면 복합 개념, 복합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가 뭐죠? 복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원래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복합이란 말을 일단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암기하실 때 법경기 이렇게 세 개 결합된 거랑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개 결합된 것을 구분하여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법경기 이렇게 세 개 결합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이 되면 또는 토지 정착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이 되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요. 세 개 결합되면 말 길게, 두 개 결합되면 말 짧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뭐 이딴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법경기 세 개나 결합이 됐어? 하면서 말 길게 복합 개념 아직 안 끝났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응?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싫어해요? 싫어해도 해. 자, 법경기입니다. 법경기. 법경기가 결합이 되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시면 돼요. 오케이? 토지 건물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말을 짧게 해야 되겠네.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합 부동산 이렇게. 자다 깜짝 놀랐지.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법경기는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 건물 두 개만 결합되면 말 짧게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X.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진짜. 토지 건물 일체로 처리되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 토지 건물 두 개 결합되면 말 짧게 복합 부동산 하시면 되고요. 법경기 세 개 결합되면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들으세요.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건물은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예요. 근데 6층부터 20층까지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복합 건물은 형태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상복합. 그래서 마치 고유명사처럼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상복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 건물은 주거 용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 복합 건물이란 칭호를 줘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주공복합 건물이 상공복합 건물이 없는 거야. 주거 용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공장에 들어가도 복합 건물이겠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주거 용도와 공업 용도는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에는 어울리는 이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라는 것을 공법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전용 주거 지역 안에는 공장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은 안 주는 거지. 공장은 주거 용도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마치 고유명사처럼 주상복합 건물 하나밖에 없다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중개업자가 지을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걸 주상복합이라고 하고 건물 하나에 용도가 두 개 있는 것을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 관련해서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경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토지 건물 일체로 다루는 복합 부동산만 구분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교재 한번 봅시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 광의. 오케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삼본 생소상? 삼본 너무 생소상? 이렇게.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자 위환자? 자는 자연이죠. 이렇게 법경기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복합부동산은 누구하고?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뭐요? 건물 또는 정착물 하셔도 돼요. 요걸 갖다가 하나로 다루는 거. 그래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콕콕에 가서 핵심을 콕콕 봅시다. 자, 법경기. 오, 3개나 결합이 됐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 건물 2개만 결합이 됐네.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출렁대나? 복합 건물은 주상복합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그 밑줄만 하나만 딱 그어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번, 2번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여기 왼쪽 보셔도 돼요. 왼쪽 보시면서 공자는 위환자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조심하실 점이 있다 그랬죠. 자연이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연이 기술적 개념입니다. 혹시 자산, 내 돈 남의 돈 합친 거, 자본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글자답니다. 3본.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맞습니다. 토지가 소비재되는 경우 없더라, 있더라.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볼까요? 여기 와서 좀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생산 요소가 맞지만 토지가 소비재로 사용될 수도 있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는 생산재 맞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 없다, 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합니다. 중요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가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이 있고요. 광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협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 그러기도 하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토지 및 거정청물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토지 및 거정청물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및 거정청물은 협의에 속하는 거예요? 광해에 속하는 거예요? 둘 다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광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거정청물이 아니라 준부동산을 말하는 거다. 얘는요, 광해에만 있어요. 준부동산은요. 어디에는 없어요? 협의에는 엄서요. 근데 우리 준부동산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난이도 상의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난이도 상도 맞춰야 되겠지. 준부동산은 일단은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는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으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즘에는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의제해준다. 그래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준부동산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건 다 돼요.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감정평가 동그라미. 이건 다 되고 중개는 세무, 중개는 되는 경우도 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하고 임목 정도만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부동산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요까지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 근데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박은요 20톤 이상의 선박만 얘기합니다. 즉 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해서는 선박 및 선박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입니다. 등기돼요. 그래서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론 부선은 100톤 이상이지만 잘 취급 안 하니까 등기됩니다. 근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요 세 개는요 등기 아닙니다. 얘들은 등록합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 자동차는 등록입니다. 공장재단은 뭐라 그랬죠? 대표적인 등기입니다. 등기. 광업재단 등기입니다. 등기. 하나처럼 취급되고 사고시 가능하다. 이것도 등기입니다. 등기. 요건 써놔버릴게요. 등기. 재단들은 무조건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은 등록입니다. 어업권은 등록. 임목은 등기입니다. 임목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니까 자,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준부동산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놈은 뭐 하고요? 등기하고요. 어떤 놈은 등록하는데 한 4가지씩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록을 먼저 볼까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은
등록. 등기하는 것은요, 20손 이상의 기선과 범선, 총톤 수백 톤 이상의 부선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요까지만 보셔도 돼요. 20톤 이상의 선박. 재단 2개. 그리고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수목의 집단. 집단이란 표현. 그걸 갖다 우리는 임목이라 부른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선, 범선, 재단들, 그 다음에 임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할 줄 아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일체. 오케이? 법경기 3개 결합되면 복합 개념, 토지 건물 결합되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법 2개, 협의 광의, 구분 기준은 준부동산. 경제 5개, 삼본 생소상. 생산재이지만 소비재 될 수 있다는 거.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 유형적 개념 4개. 공자, 위, 환. 좋아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자로 출발되는 거 3개. 자산과 자본은 경제, 자연은 기술적 개념. 협의와 강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니라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에 지급되는 것들로서 소유권 다 돼요. 저당권 다 돼요. 감정평가도 다 돼요. 그런데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누구랑? 재단하고 임목 정도만 있다.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 기계 3개 빼내오세요. 누구? 선박 빼고 누구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계, 업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등기예요. 그래서 수목의 집단으로서 등기되는 것을 임목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리고 기선, 범선 기준으로 본다면 20톤 이상의 선박.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재단 2개. 공장재단, 광업재단 하시면 난이도 상자리까지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밑에 있는 토지정착물. 최근에는 시험에서 좀 많이 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평가사 시험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정착물 34, 35 연속으로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6개 시험에서는요. 토지정착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억하시면서 토지정착물 궁금합니까? 600초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토지정착물 600초 뒤에 10분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